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마침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제 오랜 골프 라이벌이자 동생 같은 남 사장님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 주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런데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원리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종목은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원칙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왜 100만 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맞히실 겁니다. 바로 S&P 500 ETF입니다. SPY도 있고, 묘도 있고, IVB도 있습니다. ETF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S&P 500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대부분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IRA 계좌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그 돈이 다시 자동으로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국민들에게 저축만 하지 말고 미국 경제에 투자해라,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S&P 500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우량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이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고, 결국 S&P 500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이 S&P 500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신생에게 $1000를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미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기 투자 계좌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미국 경제의 주인이 되어라,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신생아 계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모들도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어릴 때부터 저축보다 투자를 먼저 배우게 만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추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P 500보다 더 좋은 ETF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S&P 500은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볼 줄 모르고, 경제를 잘 모르고, 금리도 어렵고, 뉴스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S&P 500을 꾸준히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가 있고, 반대로 공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포지션만 조금 바꿔줘도 수익률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종목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비중만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실제 숫자를 가지고 다음 화면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포지션을 조금씩 변경하는지 최근 있었던 7월 조정만 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하락하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락은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ETF인 SPY는 최근 고점 대비 약 4.8% 하락했습니다. 다시 최고점을 회복하려면 약 5.54% 상승해야 합니다. S&P 500 2배 ETF인 SSO는 약 6.22% 하락했고, 회복하려면 6.63% 상승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는 12.53% 하락했습니다.
원래 자리까지 돌아가려면 14.32% 상승해야 합니다. 2배 레버리지 ETF인 QLD는 무려 23.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 자리까지 가려면 무려 30.9% 상승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ETF인 SOXX는 약 29.4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무려 41.72% 상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투자하는 반도체 2배 ETF인 USD는 무려 41% 하락했습니다. 원래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무려 60.49% 상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에게 69% 상승은 겨우 본전을 회복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정이 충분히 나온 저점에서 신규로 매수한 사람에게는 그 69%가 그대로 자신의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차트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이제 겨우 본전이네 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70% 가까운 수익이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샀느냐보다 어디에서 샀느냐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를 오히려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레버리지 ETF만 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계속 신고가를 만들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굳이 위험을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SPY나 QQQ 같은 ETF를 들고 있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5%, 10%, 20%씩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전략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SPY가 5% 이상 조정을 받거나 QQQ가 10% 정도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는 SOXX, QLD, USD 같은 성장성이 높은 ETF를 한 번에 몰아서 사지 않습니다. 항상 천천히 5%, 10%, 또 5%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바닥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할로 바꿔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제 계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MK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참고로 제 스탁트윗이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제 100만 불 프로젝트 2탄 계좌는 100% SOXX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수량은 822주, 평균 매수 가격은 약 502달러입니다. 왜 지금 반도체를 들고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반도체 섹터가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SPY보다 반도체의 기대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비중을 반도체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판단이 항상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저도 언제든지 다시 SPY나 다른 ETF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현재 프로젝트 계좌는 약 444.7563달러입니다. 그리고 계좌가 조금 더 상승하면 약 5만 달러 정도는 출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수익 가운데 옵션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옵션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제 친구도 옵션 수익까지 포함하면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공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옵션으로 벌었던 일부 수익은 따로 출금하고 앞으로는 현물 ETF 중심으로 100만 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도 같은 조건에서 제 투자 과정을 더 쉽게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원칙으로 실제 100만 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00만 불 만들기 1탄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시장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약 37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돌이켜보면 운도 있었고 시장 환경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2탄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5년 8월부터 2029년까지 약 4년 정도를 목표로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빨리 돈을 버는 방법보다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두 번 크게 버는 것보다 10년, 20년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자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억지로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없는데도 매매하기 위해 종목을 찾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기회를 줄 때만 움직이고 기회가 없으면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항상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보고 나만 못 벌었네 하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시장은 조정을 줍니다. 그때는 또 무서워서 손절합니다.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실제 제 계좌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이 변경되면 왜 변경했는지, 어떤 차트를 보고 판단했는지, 어떤 경제 지표와 시장 흐름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좋았던 판단도 틀렸던 판단도 있는 그대로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결과만 보는 것보다 생각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무조건 따라 하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왜 지금은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왜 나중에는 다시 S&P 200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 종목은 무엇인지, 현금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왜 포지션을 변경했는지, 어떤 경제 지표와 차트를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수익이 잘 났던 날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던 판단과 아쉬웠던 결정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걸려서 100만 불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제가 포지션을 변경할 때마다 왜 바꿨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가장 먼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급해 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서 100만 불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